오늘은 제가 요즘 들어 자주 가는 단골집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간다고 해서 고양시 1등 초밥집이다 이런 게 아닌 제 기준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죠. 제가 찾아온 곳은 일산 마도역에 위치한 토오루라는 초밥집입니다. 우선 이곳은 동네 초밥집, 즉 캐주얼 초밥집이라는 포지션이지만 커다란 카운터석에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그 말은 즉슨 갓 만든 초밥을 바로 즐길 수 있는 곳인 거죠. 이날은 런치 오마카세를 주문했는데요. 가격은 38,000원. 그리고 이곳은 콜키즈 한 병이 무료라서 저는 코르센동크 애플 화이트라는 프루비어를 준비했습니다. 약 3도 정도로 탄산이 약한 사과 샴페인 같으며 페어링보다는 식전주로 가볍게 즐겼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3일간 숙성한 자연산 농어 뱃살을 먼저 내주었습니다. 농어는 소금에 찍어서 맛보았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기름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100% 발휘된 느낌 또한 받지 못했고요. 식감은 3일 숙성이라고 해서 퍼진 느낌이 아닌 부드러우면서도 희미한 조직감이 느껴지는 게 설익은 삶은 물을 씹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농어 자체의 묵직한 느낌도 남아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담백하고 숙성의 식감이 좋았던 한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톰한 농어 등살이 나왔는데요. 보편적으로 등살 다음 뱃살이 나오는 편이지만 뱃살에서 기름짐이 크게 안 느껴졌기에 이렇게 먹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뱃살 부위가 식감은 더 있는 편이지만 등살이 두툼해서인지 숙성의 식감을 느끼기엔 등살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뱃살처럼 소금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기름짐 횟감은 소금과 만났을 때 매력적이지만 아까 뱃살에서 느꼈듯이 담백하고 산뜻한 농어였기에 소금보다는 간장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미 뱃살, 간장에 찍어서 맛보았는데요. 도미회도 숙성이지만 화려스러운 식감에 가까웠습니다. 맛은 고소함이 은은하게 올라왔고 담백함이 느껴지는 게 무난했던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어 등살입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횟집에서도 슬슬 방어가 보이던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생각보다 기름짐이 오른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제철 방어보다는 담백하고 가벼웠으며 오히려 너무 기름지지 않아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얇게 저민 육회를 연상하게 해서 회 같지 않은 질감이 다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곁들임 안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하자면 전복 내장 양념과 유자폰즈 젤리를 곁들인 파래면, 녹은 설탕으로 코팅한 영콘, 단호박 퓨레를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맛볼 건 파래면. 양념과 섞어서 맛보았는데요. 상당히 복합적인 맛으로 전복 내장의 고소함, 크림소스의 크리미함, 고추의 매콤함이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첨가된 크림소스 같기도 했고요. 거기에 유자젤리의 산뜻함과 달큰함이 이를 받쳐주어 맛의 균형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면의 식감은 쫄면과 닮았으며 씹으면 해조류의 향이 연하게 올라옵니다. 해산물 베이스의 크림소스에 쫄깃한 면을 곁들여 먹는 느낌으로 상당히 이색적인 조합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은 설탕으로 코팅한 영콘을 맛보았는데요. 아삭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끼 옥수수라서 옥수수가 덜 자라면 이런 맛이겠구나 싶지만 자세히 표현한다면 죽순과 생마를 섞은 듯한 식감으로 아삭함과 옥수수의 연한 단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녹은 설탕은 옥수수의 연한 단맛을 더 보충해주는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은 단호박 퓨레를 얹은 토마토 샐러드, 소스와 함께 맛보았는데요. 토마토와 단호박 퓨레가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걸 알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단맛이 부족할 수도 있는 토마토에 단호박의 단맛이 더해져서 신맛이 덜한 자두를 먹는 느낌이 연상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호박죽을 곁들인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따끈한 계란찜을 맛보았는데요. 단호박과 계란찜의 조합은 단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란찜에서 가다랑어포의 감칠맛과 짭조름함이 느껴졌고 단호박은 부드러운 단맛을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새우는 크지 않아도 각각류의 단맛을 물씬 풍기는 게 입맛을 돋구기에 좋은 계란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식전 음식이 끝나고 초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초밥은 도미 뱃살 초밥. 우선 초밥의 회는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럼에도 밥의 양이 적다고 느껴지기보다는 회가 약간 더 많은 느낌? 회는 숙성회지만 화려스러운 식감이 주로 느껴졌으며 뱃살의 기름짐과 담백함, 안에 들어간 쪽파가 조화로웠던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그렇게 차해지지 않았으며 줌에 의해서 뭉쳐진 느낌? 동네 초밥집에서 이 정도의 밥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어 뱃살 초밥. 이번엔 간장에 찍어서 맛보았는데요. 초대리의 신맛과 달큰함, 와사비의 알싸함, 간장과 숙성회의 감칠맛까지 이 3박자가 정말 기분 좋게 와닿았던 농어 초밥이었습니다. 식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조직감 있고 농어 특유의 묵직함이 살짝 느껴졌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페인산 200kg급 생참다랑어 대뱃살 초밥이 나왔습니다. 생참치는 얼리지 않은 참치로 일반적인 해동보다 훨씬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요. 맛을 보았는데
대뱃살이라는 부위답게 상당히 기름지고 참치 자체의 산미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대뱃살치고 생각보다 기름짐에 느글거림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치 자체의 산미 때문인지 알았는데 좀 더 먹어보니까 유자코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유자코쇼란 일본어로 유자후추라는 뜻으로 일식 고추 페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후추가 들어간 것과 달리 후추 대신 고추가 들어간 양념인데요. 그 이유는 고추를 후추라고 부르는 규슈 지방의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당과 같이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참치초밥에는 유자코쇼 즙이 발라져 있는데 유자의 풍성하고 드라이한 시트러스함과 고추의 알싸한 맛이 참치의 느끼함을 한 번에 싹 잡아주어 기분 좋은 고소함만 전해지고 느글거림은 향긋함과 고추의 알싸함에 덮여 정말 산뜻하고 맛있는 참치 뱃살 초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곁들인 소금 덕에 더욱 깔끔하게 참치 대뱃살 맛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맛있는데 매번 있는 게 아니라서 살포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페스토를 얹은 정갱이 초밥, 방금 쥐어주셔서 바로 맛보았는데요. 우선 식감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흐물거리는 게 아닌 식감 있는 기름 부위를 먹은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처음엔 살짝 단단하나 싶었지만 씹는 대로 녹아 없어지는 게 부드러운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밥은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바로 적초를 배합한 초대리밥으로 불굴살 생선의 감칠맛을 특히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초절임하지 않은 정갱이는 불굴살 생선 특유의 단맛이 꽤나 강하게 느껴졌으며 거기에 파페스토의 향긋함과 적초가 들어간 초대리밥이 정갱이 초밥의 감칠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듯한 한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태를 감싼 단새우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간장에 찍어서 맛보았는데요. 여러분, 솜사탕 식감이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입에 닿으면 녹아서 사라지는 그 느낌. 감태가 딱 그 느낌입니다. 처음 입에 닿았을 땐 푸석하고 질긴 것 같지만 좀만 더 지나면 싹 풀어져 입안에서 흩어지고 고소함과 단맛, 바다내음이 입안을 얕게나마 물들입니다. 그리고 단새우의 녹진함이 느껴지는데요. 입안이 진득해지고 텁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질감이 단새우의 단맛을 더 오래 잡아두어 재료 본연의 맛을 천천히 느끼기에는 최적의 초밥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른 물을 얹은 방어 뱃살 초밥. 이것도 바로 맛보았는데요. 방어 뱃살은 항정살을 씹는 것처럼 단단한 식감 속에 기름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절상 기름이 덜 찼기에 느끼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뱃살의 고소함을 적당히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얹어진 가른 무는 혹시나 느끼할 수 있는 방어를 위해 산뜻함과 연한 알싸함을 더해주었고요. 결과적으로 무겁지 않고 가볍게 즐긴 방어 뱃살 초밥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장에 졸인 아기간 초밥. 촬영 당일 오전에 노량진에서 받아온 아기의 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한 아기간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고소함, 그리고 일식 생선조림에서 느껴질 법한 달큰한 간장의 맛 또한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져 있는 양파는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었고요. 달짝지근하고 부드러운 간이 입안 가득 차는 느낌이 좋았던 아기간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맛볼 건 파페스토를 얹은 청어초밥. 청어는 앞서 리뷰한 정갱이랑 비슷했습니다. 부드럽고 생선 자체의 단맛이 강렬했고요. 특히 이번에도 적초 초대리맛과 파페스토가 감칠맛을 끌어올려주어 생선 단맛이 물씬 느껴지는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어는 뼈를 손질해서 이물감 없이 먹기 좋았고요. 다음으로 맛볼 건 간장절임 생참치 속살초밥. 이곳은 생각보다 다양한 참치를 다루는데요. 매지 참치라고 불리는 작은 참치부터 생참치까지 동네에 있는 작은 초밥집인데 퀄리티 있는 다양한 초밥을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따로 간장에 찍지 않고 맛을 보았는데요. 역시나 얼리지 않은 참치는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참치 속살의 맛은 산미나 담백함 어느 하나 두드러지지 않고 단정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맛은 달큰한 간장에 물들여진 참치를 통해 감칠맛과 양념의 단맛이 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곳의 간장 절인 참치보다 살짝 더 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밥이 아니고 상당히 독특한 게 나왔는데요. 바로 전복장 크림소스밥. 전복 내장으로 만든 크림소스에 전복장과 적초대리밥을 곁들인 음식입니다. 독특한 비주얼인데 맛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전복 또한 간장에 절인 거라서 짭조름하고요. 전복 내장 크림소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매콤한 까르보나라 같습니다. 크리미하고 매운맛이 있는데 거기에 전복 내장의 고소함까지 묻어있고요. 초대리밥은 다른 양념에 비해 간이 약해서 이 음식에선 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밥보다는 리조또를 먹는 듯한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살크림 고로케가 나왔습니다. 고로케는 매일마다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온 고로케는 어떨지 보통 튀김을 먹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기름의 고소함을 안겨주는 것과 기름의 느글거림을 주는 것으로 말이죠. 아마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 기준으로 튀김이 맛있다, 맛없다를 나누는데요. 여기 고로케는 맛있습니다. 기름짐의 고소함이 너무 기분 좋게 담긴 고로케입니다. 속은 크림소스에 게맛살, 치즈가 들어가 있으며 크림의 고소함이 두드러지는 바삭한 고로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토마토 페이스트를 얹은 살짝 구운 고등어 초절인 초밥. 이곳은 재밌는 게 상황이 되면 바로 앞에서 불로 굽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군침이 돕니다.
아무튼 맛을 보았는데요. 고등어는 초절임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고등어회에 초맛이 살짝 더해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불에 닿아서 기름짐의 캐릭터 또한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토마토 페이스트는 쉽게 말하면 담백하고 꾸덕한 케찹 같습니다. 이런 페이스트와 고등어 초밥의 조합은 상당히 색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등어 초밥을 양식 요리로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인 설탕으로 코팅한 계란구이와 장어초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계란구이에 장어를 포개고 설탕을 위에 뿌린 뒤 녹인 건데요. 사실 이 초밥이 가장 캐주얼 초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합니다. 녹은 설탕은 마치 크림 브듈레처럼 바스락하고 깨지는 식감을 주고 그 이후에는 단맛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계란구이의 단맛, 카라멜스러운 단맛, 데리야끼 소스의 단맛이 어우러지는 상당히 달달한 초밥이었습니다. 단 걸 선호하지 않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 맛있진 않았지만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세미 디저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는 식사 메뉴로 건면소바가 나왔습니다. 한번 맛을 보았는데요. 우선 육수는 우리가 아는 맛으로 가다랑어포의 감칠맛과 달큰함이 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면은 식감이 특이한데요. 파스타를 알단테 정도로 익힌 느낌? 어쩌면 설익은 듯한 단단한 식감이 약하게 느껴져서 씹는 맛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크림비를레 판나코타입니다. 판나코타는 이탈리아식 푸딩으로 우유와 설탕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그 위에 커스타드 크림을 얹고 설탕을 녹인 거죠.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과연 어떨지. 판나코타는 메밀묵 같은 식감인데 우유의 은은한 고소함과 연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크림브릴레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우유 맛이 많이 느껴지는 크림브릴레를 먹는 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보기엔 38,000원이라는 구성치고 상당히 알차고 양도 푸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 4종과 곁들임 음식, 초밥 12종, 튀김, 면, 디저트까지 양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배가 찰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족하면 코스 외로 연어초밥을 서비스로 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캐주얼 초밥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계란장어 초밥은 기존의 오마카세 매니아분들께 살짝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생참치와 다양한 초밥, 튀김, 식사 등의 구성으로 배도 충분히 차고 가격 대비 가성비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네에 위치한 캐주얼 초밥집인데 초밥 종류도 많고 밥의 짐 또한 오마카세 못지않고 낮은 가격대의 초밥 메뉴도 회가 저렴할 뿐이지 기본이 탄탄한 초밥집이었던 토우루였습니다. 당일 예약이 어려운 오마카세가 급하게 땡길 때 하이엔드급 오마카세는 아니지만 바로바로 쥐어주는 맛난 초밥을 이곳에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